250페이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떤 거고 또 기타 필요경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요, 처음으로 이번 순환은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지난 순환까지는 이거 자세한 건 안 배웠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자세히 배워봅니다. 먼저 양가로 5번 필요경비 있죠. 실지 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에 의하여 양도차 계산한 경우에 필요경비는 해당 실지 취득한 가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액과 직접 양도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몇 줄이고요.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적격 증빙이라고 해야 증빙서를 수치 보관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단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단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단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거기다 추가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증이 없어도 인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이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낸 그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이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다가 좀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자,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아래에다가 단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봅니다. 어떤 게 취득가액이냐, 실지 취득한 가액. 먼저 기업권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요, 현재가 차린 차금 및 폐 없이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은 제외한다 몇 줄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건지 이제 현재가 차린 차금, 자 여기 어떤 건지 거기 나와 있고 바탕 박스에 폐 없이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이거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가 차린 차금이 어떤 건지 살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보세요. 거래 대금을 10억 원의 거래 대금을 이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10억 원의 대금을 줘야 되는데 요 10억 원을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0년 후에. 그러면 10년 후에도 10억 원만 딱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10년 후에 10억 원과 현재 10억 원 요거 같게 주려면 학개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1 플러스 R에 1년부터 해가지고 1 플러스 R에 N년을 곱하잖아요. 10년이면 1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10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미래가치 10억 2천만 원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가 빠지냐? 2천만 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결국은 을은 취득가격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격을 계산할 때 결국은 10억 2천 내고 취득한 거잖아요. 10억 2천 내고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은 이자액 상대과 관련한 요 1 플러스 R의 N년과 관련한 요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키지 않아야 돼요. 포함시켜야지. 요거 내고 결국은 취득하는 거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결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따가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쪽에 써드리는 게 낫겠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근데 이게 이 시가가 예를 들어서 소위 시가가 1억짜리예요. 시가 1억짜리인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자, 을이 주인공인데요. 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을은요, 이것을 병이라는 제3자에게 팔면서 이것을 3억 원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 3억 원,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 1억 5천. 그래서 양도차익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요. 자,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에요.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다. 남남 사이 같으면 1억짜리 1억 5천에 사든 2억에 사든 10억에 사든 자기 맘이지 사기 공박 강박만 아니면 사적자 지원칙이 적용되니까 비싸게 사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그러면 틀려져요. 그러면 관할 세무사항은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했을 때는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이따가 나오는데 금액으로 3억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3억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5%. 그러면 1억에 5%니까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5천이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수시켰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관할 세무상이 다시 계산해요. 무엇으로 계산하냐면 이때는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양도가격은 자 3억 원 실제 양도한 가격,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뭐로 계산해요? 시가로. 그래서 취득가격을 시가로 해서 1억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세요. 부당행위로 계산된 요 사례에서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의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까 현저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요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현저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은 및 폐업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폐업시 잔존재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건 나중에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포함시키고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고요. 그 얘기입니다. 결론만 하시고 251페이지 봅니다. 자,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는 매입가액이요. 내가 산 가격. 옛날에 내가 그것을 2억 원에 샀다. 그럼 산 가격이 2억 원. 여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그 기타 부대 비용에서 소개비 같은 거예요. 중개 수수료 같은 소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하다 보면 소개비. 중개 수수료 같은 소개비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영수증 보관하고 있으면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시킵니다. 필요경비에. 그 다음에 근데 또 미출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상습점 알고 있어야죠. 예. 여러분들이 집 팔 때 그동안 냈던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취득세, 등록물세 같은 취득 관련한 그 세금은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은요. 그냥 건축했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 집을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집을 지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을 짓거나 또 아니면 상가 같은 거 지었을 때는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법인한테 시공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문제는 이제 뭐 그런 거에 이제 다 그 계약서가 있고 금융거래자료라든가 또 세금계산서 같은 게 다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제가 어떤 수강생분 실질적으로 보니까 청주 어쪽 저 청원군 충북 청원군 어디에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것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땅을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 뭐랄까 자기 친구가 이제 그 건축업자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자재를 좀 사놓으면 친구가 와서 시간 될 때 좀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좀 벽돌 쌓고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친구가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자기가 자재 사놓으면 또 친구가 와서 좀 이렇게 해주고 자기도 같이 이제 노동력 포함해가지고 이제 같이 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을 지어 그러는데 친구한테 그냥 그 수고비조로 돈을 좀씩 주긴 줬는데 뭐 정식 공사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증빙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벽돌 좀 사고 막 그런 거 하고 자재 좀 산 거 영수증 일부가 좀 있지 뭐 제대로 된 영수증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는 하나도 증빙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도 차익이 엄청 커져가지고 취득가액을 증빙을 못해 굉장히 낮으니까 엄청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곤란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건설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등 여러 가지 그 취득하는데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니은번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승인 재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하는데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럼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그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자,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에요. 이중공제